송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가 검찰 수사 과정이 담긴 접견 녹취록이 입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지? 그게 법무부가 지난해 7월부터 그 수원구치소 특별 점검을 했잖아요. 네. 그 내용이 일부 이제 알려지기는 했는데 그 특별 점검한 내용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법무부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한 1,600여 쪽이 넘는 자료인데 거기에 당시에 김성태를 비롯한 쌍방울 관계자들의 접견 녹취록, 통화 녹취록, 그리고 교도관 뭐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와 관련한 교도관들의 진술, 그러니까 이거는 용자들의 진술 이런 게 다 담겨 있죠. 피신 조서가 아니라 피신 조서만 해도 정리되는 건데 접견 이거는 그냥 말한 게 담긴 거네. 네, 지인들하고 가족하고 녹취가 접견하면서 그냥 구치소에서 녹취된 내용이에요. 구치소 그러니까 날 것이죠. 구치소 면회에 가면 저렇게 녹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옆에 교도관이 앉거든요. 네, 그리고 녹음을 하고 녹음하고 우리도 이제 가봤잖아. 교도관이 적죠 옆에서. 가봐서 우리 예전에 봉도사 때 가면은 꼭 옆에 앉아가지고 적더라고. 적고 있죠. 어. 네. 그러면 그때 봉도사 항상 그래서 보좌관 이리 와. 교도관한테 보좌관이라. 교도관 인사 이렇게. 자,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생녹취가 나온 거네. 아예. 그렇죠. 그렇죠. 본심이 담긴. 네. 그러니까 뭐 검사들이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다라고 신경은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파일을 몇 개 좀 요청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 녹취를 우선 어때요? 중요한 거 몇 개만 어. 보냈거든요. 근데 저 시점을 우선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23년 3월 10일입니다. 1월 17일에 김성태가 태국에 그렇죠. 도망갔다가 체포돼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 달여 지난 시점인데 자신의 지인하고 접견을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해요. 검사들이 뭘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끝날만 하면 또 뭘 내놓으라고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요? 또 뭘 내가 내놔? 은행 있어야 금고요? 내놓을 거 아니야 진짜로. 음. 쌍시옷이 들어가는 XX.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까고 열받아가지고 XX들이 이 검사들 욕을 이제 털어놓는 이제 이 검사들이 자기한테 이재명과 동거래 빨리 털어놓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시점이요. 3월 10일이면 김성태는 구속된 상태에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입니다. 이화영은 아직 기소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재명까지 거슬러 엮으라고 올라가서 하니까. 제3자 뇌물로 엮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던 거죠. 첫 번째로 제3자 뇌물을 위한 이권 청탁 대가가 필요했던 거고 이화영을 기소한 뒤에 이화영의 진술이 필요했던 건데 김성태를 대북송금으로 기소해놓고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무슨 뭐 마스크 공급이라든지 무슨 뭐 전기 자전거 사업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권 청탁이 있었다라는 검찰발 기사들이 막 나왔었어요. 그거를 아마 김성태를 상대로 이른바 조지고 있었던 시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이재명이 들어올 것 같아. 네, 구속될 것 같다는 얘기죠. 구속될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자 이화영하고 대지라는 날인데 저 띄워봐주세요. 네, 저거는 이제 그 그 전에 얘기예요.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특정된 그 17일. 당일의 네. 녹취록인데 저녁에 이제 연어하고 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오전에 그런 말을 쌍방울 했다는 관계자 지인이 와가지고 접견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결전의 날이다. 이화영 대지라는 날이다. 태풍이 오면 태풍을 피할 수가 없다. 이미 이재명이 정치적 이슈에 들어가 버렸어. 태풍 속으로. 내 말은 태풍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흐름을 내가 만들어야지 이제는. 우리가 흐름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진술을 해 나가겠다. 사건을 아까는 만들어 나가겠다. 검찰에서 뭘 내놓으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더니 이제는 좀 넘어갔어요. 흐름을 만들어가겠다. 넘어갔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 대지라고 스스로. 나서 대지란 다음에 말이 있어요. 대지란 다음에 말이 뭐냐면 이재명이 들어올 것 같다. 아니요. 그 뒤에 이어서 또 이해했어요? 뒤에 이어서 어. 술 얘기 나오잖아요. 술 얘기 나오네. 나도 이제 엄청난 도박을 하는 거다. 오늘 이화영이 나오니까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해 봤으니까 술 물 얘기 있잖아 나오네. 석수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 이건 석수 흉금 없이 얘기해 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면 좀 어떠냐. 뭔 말인지 알지? 지금 술 검사한테 갖고 오라는 술 얘기죠. 가져와 술 주면 술 한 잔 먹고 흉금 없이 얘기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실제로 생수병에다가 그날 쌍방울 술을 법인카드로 담았다. 그날 저녁 6시 반 무렵에 수원지검 바로 앞 편의점에서 소주 사고 생수병 사고 생수병 사서. 이랬던 그 결제 내역이 나왔잖아요. 자, 이재명. 술 바로 얘기는 다음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나왔고 18일 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다음 날 바로 다음날 저거는 이제 김성태 회장이 아니고 방용철 전 부회장 부회장이 방용철 부회장이 이제 자신의 부인이 접견을 온 거예요. 부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부인한테 이래요. 이화영이가 입 열 것 같아.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술 먹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열지 모르지. 이러다 보면 이재명이까지 가는 거지 뭐. 근데 부인이 그 수석검사 살 엄청 빠졌더만 하니까 방용철이 한 10kg 빠졌대. 어제도 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 하니까 아유 좀 살 좀 찌게 해주세요 이러더라.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화영 씨 좀 빨리 설득해달라고.
박상용 검사가 최근에도 TV조선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화영이 자발적으로 술술 진술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박상용이 다른 공범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화영 설득해달라고 나 살 좀 찌게 해달라고 박상용이 그렇게 증명을 했었다는 얘기를 검사입니다. 본인 입으로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박영철 씨가. 네. 지금도 좀 부인하고 있는. 네. 이화영 주인 검사. 그리고 나서 20일이 나오는구나.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이제 감옥에 들어올 것 같다. 네. 네. 이화영이 이제 바뀌었어. 이화영이 바뀌었다. 저 때가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정신 차려 이화영 네. 하게 되는 그 법정에서. 이후에 네. 예. 그리고 이화영 이제- 부지사는 저 부인의 얘기에 의하면 어떤 날 찾아갔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다른 일정이 있다는 걸 알고 내 말이 거짓 진술이라는 걸 나중에 밝혀질 테니까 근데 이제 당장 괴롭히고 가족 그 지인들도 괴롭히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이재명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내줬어요. 그렇게 그날 만났다고. 만났다고. 근데 그건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면 그날 이재명 도지사는 다른 일정이 있었어. 나를 만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게 번복할 밝혀질 수 거야. 있다. 그렇게 자기 설득을 하고 그 진술을 내놨는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정신 차려 이화영. 그래서 법정에서 그 진술을 못 하고 정신을 차리고 뒤집어진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5월 17일에 그 연어가 회도법과 함께 소주가 들어온 날 처음 이제 협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일 아끼던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된 날이었어요. 거기서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마음을 먹고 먹고. 그 다음부터 계속 검찰의 요구에 의해서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고 빌드업되다가 6월 말에 이르러서 보고했다는 날짜까지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날짜는 지금 총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재명 도지사는 국회에서 다른 일정을 보고 있던 그 날짜를 지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찾아보고 자기가 만날 수 없는 날짜를 일부러 말을 네. 해서 자기 진술 신빙성이 나중에 이제 탄핵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말하면 그 잡혀 들어가는 거잖아. 네. 구속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도록 만든 1등 공식은 이화영 부지사 부인입니다. 네. 그렇죠. 아, 그럼요. 그 진술을 하러 나오는 날이었어. 이화영 부지사가 거기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네, 그래 법원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지인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감옥 가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나중엔 뒤집어질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왔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그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당신 그냥 고함을 이제- 변호사들만 해임하고 막 변호사도 그렇게 동원한 변호사를 막 해임하고 네. 정신 차려 이화영을 그때 외친 거예요. 근데 김영태 변호사도 큰 역할을 하셨고요. 엄청 역할을 네. 했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을 차린 거야 사실. 네, 이게 무슨 일인가. 검찰의 회의에 넘어갔었다. 이제 하면서 진실은 이거다. 바로 이렇게 그때 법정에서 법정에서는 증거 같은 거 하나도 안 받아주고 이화영 쪽이 하나도 안 들어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근데 법정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갔죠. 쭉 넘어가가지고 지금 징역 8년인가요? 7년 8개월인가. 그리고 8년이지, 거의. 그때 이제 위증했다고 검사들이 더 지금 또 추가 소송 지금 재판 그거 중이에요. 말고도 한 3건 더 받고 있어요. 네. 예. 계속 이후에 추가 아직도 괴롭히고 있어요. 들어서. 아직도. 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회유해서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드러내는 녹취 일부. 그 말이 제일 중요하네. 네. 지금 나온 거. 그리고 17일에 연어술 파티하고 19일에 또 한 장소에서 박상용 검사 방에서 조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김성태 접견 녹취록을 보면요. 김성태는 더 잘 알아. 예, 제일 잘 알아. 지인이 면회를 왔는데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재명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어 이화영이가 어제 많이 갔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어제 상황이에요. 많이 진술했다는구나. 네. 뛰어갔어요. 검사들 지들이 원한 대로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막 괴롭히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예, 난리 났지 그것들 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드디어 이화영이 맞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말을 했다고 좋아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네. 저 검사들 국정조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특검 받아서 처벌받아야 돼요. 저런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청문회 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나와서도 뭐 굉장히 뻔뻔하게 답변을 저 하고 수사- 오히려 그 청문회에서 증언한 이화영을 위증했다라면서 추가 기소해서 네. 그 재판이 어제 있었던 거죠. 처벌받아야 됩니다. 자, 법의 오늘 복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역자잖아요. 저런 게 다. 네. 그죠? 아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요. 5월 17일에 본인이 교도관 중에 그 5월 17일에 본인이 검찰 수사관하고 같이 수원지검 1층 현관에 내려가서 회덮밥을 들고 올라왔다. 영상 녹화실에서 수용자들이 함께 밥 먹는 거를 봤다라고 진술한 교도관이 교도관. 있고요. 그리고 수용자 중에 그날 저녁에 9시 넘어서 10시 조금 안 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 먹고 구치소에 복귀하거든요. 근데 바로 옆방에 있던 수용자가 2명이나 이화영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오늘 좀 늦게 오셨네요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검사하고 김성태 회장하고 같이 한잔 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검찰이 부인했던 네. 술파티 같은 건 없었고 이하영 부지사가 나중에 주장은 다 거짓이라고 했던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거죠. 전부 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사건도 조작했고 뒤에 해명도 거짓말이었고 이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돼요.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려고 이재명을 단순히 감옥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차기 정권 창출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아주 재질이 나쁘죠. 그리고 검사들이 밥 먹게 하고 술 먹게 하는 경우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절대 계속 그런 일이 없다 그랬지. 절대 계속 거짓말한 부분 그 부분을 더 문제 삼아야 됩니다. 거짓말도 그렇고 공작을 해가지고 야당의 대표를 감옥에 넣어서 차기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잖아. 이 정치질이죠. 그러니까 조작. 어, 그래서 조작.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국정조사하고 필요하면 특검 가야 돼 이거는. 네. 그래서 그때 이 관여에 있던 검찰을 감옥에 넣어야 돼요. 검사가 정치한 거고요. 판사가 정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 3법 법의 곡제 나온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는 요즘 굉장히